이란에서의 전쟁이 다시 한번 나토의 심장부를 강타했고 2026년 4월 23일 이전에는 단순한 마찰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명확한 단절의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30개국이 넘는 군인들이 런던에 모여 구유럽 특유의 관료주의와 느림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논의하는 동안 이란은 세계 석유의 가장 민감한 항로에서 선박 2척을 납포하며 스스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스페인, 이탈리아 간의 균열이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해상 봉쇄, 그리고 나토를 이 분쟁에 끌어들이려는 시도 때문에 동맹은 공개적인 불신의 단계에 들어섰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공식적으로 동맹과의 결별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Na confiança, Milson Alves. 핵심은 간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대서양 동맹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가동적인 동조를 기대했지만 배신,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이론적으로 지중해에서 동맹의 중추를 지탱해야 할 두 나라, 즉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부가 중동 위기 한가운데서 일어나면 그 영향은 단순히 외교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신뢰, 공유된 기반, 군사 이동, 신속한 조정, 그리고 공동 운명 의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 동맹은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드리드는 미국과 함께 운영하는 기지 사용을 이미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전쟁에 관여한 미국 군용기들에게 스페인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워싱턴은 군사작전 중에 자국의 나토 동맹국을 우회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백악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굴욕적인 거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이탈리아 역시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로마가 허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미군 군용기가 중동으로 가기 전에 시칠리아의 시고넬라 기지에 착륙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의 사전 허가가 없었다는 것이었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는 공식적인 명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탈리아는 워싱턴이 주도하는 전쟁의 자동적인 부속물로 취급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군사 동맹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중심에 있는 핵심 기지가 더 이상 확실한 지원 거점이 아니게 되면 대서양 동맹의 단결이라는 모든 이야기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서양 위기의 폭발은 관세나 그린란드 또는 개별적인 무역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긴 하지만 가장 최근이자 가장 위험한 방아쇠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곳에서 완전한 조율 없이 행동하려 했고 이후 압박을 높였으며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 동맹국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퍼졌을 때 워싱턴은 나토를 더 직접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일부는 이 전쟁이 동맹의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블록 내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조르자 멜로니가 도널드 트럼프의 자연스러운 적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균열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억제책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Parceiras mais próximas na Europa. 이란에서는 실제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탈리아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가 전쟁을 추진하던 정치축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적과의 결별이 아니라 대륙에서 워싱턴이 가장 우대하던 동맹으로 여겨지던 상대와의 결별이기 때문에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이 대립에서 더 앞서 있었습니다. 산체스는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위기가 심화되면서 트럼프의 압력에 맞서는 유럽 저항을 가장 공개적으로 대변하는 인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드리드가 그렇게 일찍 충돌 노선에 들어선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인의 입장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점차적으로 외로운 제스처처럼 보였던 것이 다른 유럽 수도들에게 기준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페인 외무장관 자신이 미국의 위협과 나토에 대한 불만이 유럽을 워싱턴에 자동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안보 대안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처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가장 폭발적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단합을 회복하려는 대신 그는 협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나토 탈퇴를 위협했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돕지 않는다고 동맹국들을 비난했으며 미국 군대를 유럽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 한가운데 있는 미국 대통령,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파괴적입니다. 동맹은 더 이상 하나의 결속된 전선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워싱턴이 완전한 동조를 요구하는 압박 속의 협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나토의 경쟁자들에게 전략적인 선물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추측이 등장하는데 이는 결코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나토의 종말은 공식적인 발표의 순간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조금씩 동맹국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이란 때문에 영공을 폐쇄하거나 이탈리아가 주요 기지 사용을 막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트럼프가 원했던 이란 항구 봉쇄에 참여를 거부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의 블록으로서 행동할 수 없는 무능한 나토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진짜 위기가 결속력을 요구하는 순간 나토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동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바로 그 종류의 실패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전국들과는 별도로 다국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이번 회의도 바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는 유럽의 일부가 이란 위기를 직접 다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대응이 이미 워싱턴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주도로 구축된 동맹에게 이것은 거의 자율성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동맥입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 이 항로가 막히면 에너지, 무역, 인플레이션, 공급에 대한 압력이 높아집니다. 유럽과 아시아도 그 대가를 일부 치르게 됩니다. 이런 인식은 나토를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동맹은 더 이상 공동의 방패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공동의 방패가 아니라 강제 복종 체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트럼프가 나토 탈퇴를 공식화할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진짜 쟁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란 전쟁 후 나토는 집단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집단적인 방패, 모두를 지킨다고 말하는 동맹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그 블록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왜 군사동맹은 종이방패보다 신뢰의 영역에서 먼저 무너질까요? 요약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군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이란에서의 전쟁이 점점 더 취약해지는 나토의 정치적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선 알베스 뉴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